안녕하세요. 오스미더스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엑스파일,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대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뭐 알고 싶으시면요. 그 구글에 김건희라고 검색만 해도 연관 검색어로 줄줄이 뜨는 것도 있고요. 돌아다니는 것도 많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난 2년 동안 보셨던 장모가 어쨌네 뭐가 어쨌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야당 사람들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왜냐면 검색 많이 해볼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이제 와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장성철이라고 이제 이거를 맨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 약간 양아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제가 뭐 관상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시끄럽게 됐고, 그래서 여기저기 출연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런 건이 터지면 방송에서 많이 부르거든요. 왜냐면 이 선거철에 집 모가지 걸고 이렇게 폭로해 줄 사람이, 사실 폭로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회용 인생을 사는 건데, 보시죠. 윤석열 총장은 야 공개해라 까라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계시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리고 이제 당당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TBS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왜냐면 이제 이 양반도 이게 지금 연루가 돼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엑스파일 관련한 어떤 프레임건의 총 기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뒤에 말씀드리고, 자, 내용을 먼저 보시면, 그 윤석열 엑스파일 최초 폭로 후폭풍은 이래가지고 뭐 아군 공격 뭐 국민의힘에 또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인터뷰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시면 다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워딩 하나하나를 보고 이 사람의 실체와 이 사람이 뭘 하고자 하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 이런 기사들, 조합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볼 필요도 없어요. 자, 보시죠. 윤석열 엑스파일의 존재가 밝혀져 화제가 된 분이 있다. 장성철 이 양반이다. 근데 첫 마디가 뭐냐면, 장성철이 첫 마디가 안녕하세요. 근데 너무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이 프로그램 되게 나오고 싶었는데 이런 건 가지고 이제서야 불러주시느냐는 항의를 합니다. 이게 사실 그 여의도에서 이제 그 정치인 찌끄레기 하다가 나온 애들의 전형적인 어떤 반응이거든요. 제 후배 보좌관 해도 맨날 이런 말투예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너무 우리 형님 너무 하시네. 막 이런 식입니다. 약간은 좀 느글느글한 투죠. 그러니까 이게 첫 마디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살고 있는지를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사업하다가 만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보통 사기꾼이 많아요. 어쩌다 한번 찾아와가지고 식당에서 이모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막 이러면서 막 1인분 같은 2인분 같은 1인분요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보시면 김어준이 먼저 이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96년에 신한국당 공채로 정치권에 입문하셨죠라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선 후보 공보팀장, 그 다음에 김무성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 시절 보좌관. 자, 보시죠. 96년에 신한국당 공채로 정치권에 입문.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소개되기로는 김무성의 뭐 복심, 김무성의 보좌관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신한국당 공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뭔가 소위 말해서 정규직으로 뭔가 일을 하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실에서 뽑는 진짜 국회의원 보좌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정당에도 그 정규직 직원이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당직자라고 부릅니다. 그 정당의 사무국의 직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정규직으로. 그래서 신한국당, 그전에는 뭐 자한당, 국민의당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당의 당직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누가 되든 그쪽으로 발령받아서 거기 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무성 씨하고는 이 사람이 공직에 있을 시절에, 그러니까 신한국당에 근무할 시절에 약간의 인연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김무성의 복심으로 자꾸 부각시키고 싶은 세력이 있는 거죠. 일단 이거 하나. 두 번째,
여의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알아요. 그래서 대선 시즌이 되면 이제 주요 후보에 대한 X파일이나 뭔가 파일 많이 돌잖아요. 문건 많이 만들죠. 저도 많이 본 적이 있지만 이 문건은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이어갑니다. 근데 요런 투의 진행,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전 이거 보면서 뭘 떠올렸냐면 1년 전에 1년 정확히 말해서 한 1년 몇 개월 전에 제보자 X라고 불리는 지현진 씨가 김어준 씨하고 이런 식으로 짜고 치는 어떤 조작 방송을 한번 했었거든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그게 떠오릅니다. 하여튼 저 뒤에 가보시죠. 하여튼 그래서 뒤에 쪽 보면, 근데 그것들이 총 정리된 문건을 제가 본 거죠. 그러니까 뭐 의혹이 많아요. 청문회 때도 그랬고 유튜브를 봐도 많은 얘기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라고 돼 있죠. 근데 그것들이 총 정리된 문건을 봤다.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는 의혹들이 다 정리한 거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 문건이라는 건 하나하나 띄엄띄엄 봤을 때 예를 들면 한 20가지 의혹들이 쭉 나열됐고 어떤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해명하다 날샐 것 같다는 생각과 이 의혹이 한두 개만 사실이라도 되면 이건 큰 문제다. 현재 윤석열 총장의 템포의 대응 방식, 수준, 인력의 능력 이런 걸 봤을 때 제대로 대응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폭로했다.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사실은. 내용을 보면 이 어떤 그 자기가 뭔가 폭로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의도가 되게 부실합니다. 뭔가 목적이 좀 없어요 사실은. 걱정이 됐으면 조용히 얘기해 주든가. 자 보시죠. 어떤 대목이냐고 묻는데 계속 말을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 뭐 근데 이제 말을 해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처와 장모 관련 문제다. 대충 뻔하죠. 나와 있는 거 그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김건희라고 윤석열 총장 그 부인 이름만 치셔도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추잡한 어떤 그 문제 제기들, 의혹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도 확인 안 된 거고요. 그거 쓴 사람조차도 이런 썰을 들었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하여튼 뭐 이런 얘기죠. 뭐 이게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건이 2개나 3개나 이런 것도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죠. 그 다음 하나는 6월 초쯤에 작성된 건데 6월 초쯤에 작성된 문건에는 각 3가지 챕터로 되어 있어서 윤석열 총장의 의혹, 처의 의혹, 장모 의혹 이렇게 챕터별로 의혹들을 정리해 놓고 거기 밑에다가 이건 이렇게 좀 공격할 필요가 있다. 이건 예전에 해명된 거다. 이건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정치적 판단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민주당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민주당. 뭐 민주연구원 이런 데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김어준 씨가 다시 얘기합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혹은 뭐 정보를 취합한 걸 떠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거죠 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써먹을까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여당에서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야당에서 이걸 만들었겠습니까? 자기네 후보인데. 자 보십시오. 이거 어디서 입수했냐. 10년 전부터 저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정보를 주던 제가 되게 신뢰하는 정치권의 한 인사로부터 받았다. 이건 사실 아무 말 안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그냥 아무나 된 거예요. 이름 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처는 얘기 안 했어요. 전 이거를 민주당 쪽에서 넘겨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성철이한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의원이 뭐 야당 의원실 얘기했다 어쨌다 뭐 왜냐면 이런 문건이 많이 돕니다 지금. 왜냐면 이렇게 뜨고 싶은 양아치들이 이런저런 문건 엄청 많이 만들어서 흘리거든요. 하여튼 이제 뭐 다른 인터뷰에서 거기 보니까 자금의 흐름 액수 같은 게 있더라. 맞습니까? 라고 돼 있는데 이 자금 흐름의 액수는 그걸 겁니다. 그 뭐 주식 투자를 했네 뭐 어쨌네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자 여기서 김어준 씨가 수사기관 운운합니다. 그리고 장성철 씨도 기관의 개입 운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관이라 함은 가족관계 수사를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검찰이 일부 발언지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건데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왜 하냐면 검찰로 일단 슬쩍 방향을 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검찰이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집으로 하겠어요? 그럼 누구냐? 사실 국정원도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국정원은요 지금 국내 정치 개입 안 해요. 그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이씨 이래 된 거 어차피 내년에 정권은 야당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잘 됐네. 국내 정치 개입 안 한다는 핑계로 아예 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걔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자, 그럼 누구냐? 최초로 이런 도는 찌라시들을 수집한 거는 경찰이죠. 경찰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 이미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아는 뉴스입니다. 이거 2020년 8월 10일에 나왔던 윤석열 부인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기소 의견 송치. 이게 뭐냐면 윤석열 부인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가 어떠니 또는 뭐가 어떠니 해서 경찰청 정보국에서 내사도 아니고 배경조사 차원에서 이제 정보 수집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게 외부로 유출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유출한 경찰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기사는 기억을 못하고 계시죠. 사실 머릿속에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싶으실 겁니다. 이때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것만 수집된 게 아니고 이 당시 돌고 있던 윤석열 총장 관련 이제 모든 어떤 그 자잘한 그 바닥 정보들이 사실 바닥 정보 다 모아가지고 정보 보고서 만드는 데가 이제 경찰청 정보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보고서도 이 20장짜리인가 뭐 이런 것도 뭐 대응 문건은 아마 그걸 바탕으로 민주연구원이나 민주당 쪽에서 대응 전략을 짰을 테고 원본이 되는 문건은 경찰청 정보국에서 만든 그 문건이다. 2020년 8월에 문제가 됐던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어준 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로 슬쩍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방향을 트는 거죠. 사실 보면 김어준 씨가 이런 짓 많이 합니다. 그리고 되게 진지하게 이런 걸 해요. 뭐냐면 원래 김어준 씨는 자기가 자신감이 있고 이러면은 굉장히 막 유머러스하게 막 호쾌하게 막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보시면 되게 진지합니다. 자, 이럴 때가 김어준 씨가 딱 3번 있었습니다. 언제냐? 지금. 그 다음에 제보자 X 불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조작 방송할 때. 그 다음에 윤석열 별장 성접 때 관련한 그 허위 기사가 하영 기자가 했던 허위 기사가 터졌을 때 그 다음 날 이게 바로 막 자기들한테 윤석열이 법적 대응한다고 그러고 뭐가지 날라올 것 같으니까 이거 아니라는 식으로 김용민 변호사, 당시 변호사였던 김용민 변호사하고 주진우 불러다가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되게 진지했거든요. 근데 그 3건 다 배후는 김어준이었습니다. 연출했던. 김어준 씨가 원래 연기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뭐 뒤에 내용은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사실 이 뒷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럴 수 있죠. 그럼 장성철은 왜 이러냐? 지금 장성철 씨 TV만 틀면 나오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 자기가 뜨고 싶어서 선거철에 이거 하나 동원해서 뜨고 싶어서 이런 짓 하는 인간들 많아요. 원래 대선철이면 더 설칩니다. 김대엽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얘기 되게 많았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이름 내보는 거죠. 그러고 만약에 잘해서 공 세우면 청와대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공천도 받을 수 있겠죠. 민주당에서 의인이라고 막 딥스러라고 내부 고발자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사실 민주당 쪽에 정치하던 사람이 이걸 들고 나오면 그렇네 흔한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한당 쪽하고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사람 손에 쥐어서 들려 나오면 뭐지 이거? 이런 식이 될 수 있죠. 이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용은 없어요 사실. X파일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20장짜리의 표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하나랑 이거를 흔들 사람만 있으면 돼요. 윤석열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추잡한 진짜 그 내용 자체가 거의 윤석열 부인에 대한 2차 가해 수준의 굉장히 더러운 내용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 안에 모함 수준의 더러운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식이지 사실이고 증거가 이거라는 얘기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위법 사항이니까. 그런데 그걸 국민들 전체는 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판에 X파일이 있어요 라고 해서 사람들이 뭔데 이래서 그 검색하면 알 수 있게 되는 윤석열 부인에 대한 그런 소문들을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키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 템프로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별의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사람들 눈에 그게 노출이 될 경우에 앞으로 투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웅성거리겠죠. 야, 방송에 나왔는데 그걸 하더라. 뭐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퍼져나갑니다. 독버섯처럼. 과거 안철수 씨도 똑같이 당했었습니다. 안철수 씨도 2012년도에 한창 나오려고 그랬을 때 이제 국정원에서 안철수 씨 개인 차량을 미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차 번호를 어떻게 이게 안철수 차라는 걸 넘겨받아 가지고 저게 안철수 개인 차라고 생각해서 이제 미행을 했다가 그 차에서 웬 40대 초반의 여성이 내려서 뭐 첼로인가 바이올린인가 하여튼 그거 배운다고 가서 막 배우고 뭐 학원 가고 막 뭐 이러니까 저 뭐지? 안철수 애인인가? 부인은 아닌데 애인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안철수 애인설이 확 퍼졌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성은 안철수 연구소 안랩 직원이었고요. 안철수 씨가 이제 안랩 그거 관두면서 그 안랩에서 제공해준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안랩에서 이제 제공해서 타고 다니는 차였는데 그걸 이제 회사에 반납하니까 그 회사에서 그거를 직원 대상으로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중고차를. 그 직원들 중에 살 사람이 있으면 사라. 그래서 그 아줌마가 그 차를 사서 번호판 안 바꾸고 그냥 타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퍼진 소문이 안철수 애인이 있다더라 이래가지고 거의 대선 기간 내내 돌아다녔습니다. 이걸 노리는 거예요. 저 새끼들은. 저 민주당 애들은 이걸 노리는 겁니다. 그렇게 추잡한 거니까 자기들 소속의 어떤 직원이 꺼내는 게 아니라 이제 칼질할 저쪽 편에서 일하다가 떨궈져 나오네. 얘를 구한 거예요. 장성철이라고. 얘 저기 뭐 정치평론가랍시고 어디 뭐 종편 한두 군데 그냥 나왔던 애 아닙니까? 이제는 전국구가 됐지 않습니까? 얘는 인생 하나 걸고 이런 짓 하는 거죠. 그런데 뒤가 그렇게 끝이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너 씨 각오해 새끼야.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준석이나 김무성은 아니라고 알면 극구 부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김무성 씨에 대해서는 김무성 씨는 뭐라고 했냐? 장성철 그 친구 뭐 2018년까지 알고 지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난 TV로만 보지 뭐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 없다라고 하죠. 그 정도가 딱 적절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친하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한번 알고 지냈던 사람이니까 알고 지낸 거라고 말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준석이나 그 자한당의 저 양반들은 왜 저러냐? 그 사람 사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다 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뒤에 어떤 소문이 있는지도 근데 그게 뭐 확인 안 된 소문이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부인에 대한 얘기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사실은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그리고 상식적으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탈탈 털었는데 윤석열을 아무것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근거 없는 얘기들이란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야당이 그걸 더 잘할 텐데 왜 저러냐?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지금 자기들한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고분고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없는 문제를 살살 불을 지펴가지고 윤석열로 하여금 야 이거 좀 덮어달라. 나 시끄러워 죽겠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이걸 이렇게 그럼 내가 세력이 없어서 이러나? 이렇게 당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서 빨리 국힘으로 들어오게끔 하려고 이걸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짓이고 허위라는 걸 알지만 장성철에 대해서 공격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말고삐를 채울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정치가 원래 이렇게 더러운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국힘당으로 이제 입당을 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장성철에 대해서 이 장성철 평론가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하겠죠. 당 차원에서 고소고발 들어가고 얘가 과거에 뭔 짓 하다가 국힘당을 그만뒀는지 무슨 여성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터뜨려서 얘를 갖다가 매장시키려고 들 겁니다. 뭐 세상에 원래 그렇거든요. 자, 뭐 돈 문제든 여성 문제든 뭐 있겠죠. 없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한 내용은 과연 그런 거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고 제가 밥 좀 먹고 갔다 와서 2부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